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자,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최측근 구속이 됐습니다. 뭐 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까? 네, 전직 보좌관인 박모 씨가 구속이 됐는데요. 네.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박모 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 등과 공모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돈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또 컨설팅 업체의 여론조사 비용 등을 송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이었던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일명 먹사연에서 대납하도록 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먹사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최측근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그렇다면 송 전 대표하고 불법 정치자금 사이 관련성을 추적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검찰은 최측근인 박모 씨가 나섰다라고 보는 만큼 송 전 대표 역시 이를 인지하거나 사건에 관여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반면에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후보자가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비쳐 왔습니다. 일단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검찰이 접근해 나갈 그런 경로가 유력시 됩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가 두 차례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잖아요. 이제는 검찰이 정식 출석 요청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일단 이번에 구속된 박 씨를 상대로 해서 돈봉투 살포라든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이런 부분들에 송 전 대표가 관여를 했는지를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미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 특정을 내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보다 먼저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또 신임 차관들한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찬도 했습니다. 이제 첫 개각 시작을 알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그리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포함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빠진 인물이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고 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차관급 인사와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자에게 정식 임명장을 우선 전달했습니다. 자, 청문회를 거쳐야 할 지명자 이제 김용호 통일부 장관인데 한 명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야권이라든지 이쪽에서의 포화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김영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붕괴해야 된다. 네. 뭐 북한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대북 초강경론자이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고 김 후보자를 규정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격돌이 예상이 되고 또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미 그렇게 입장을 세워놨기 때문에 여야 간의 충돌도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명이니까 또 부담이 덜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장관 후보자는 사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최근의 정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간의 정면 격돌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명 강행에 대해서도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관들한테 직접 임명장도 주고 이걸 언론에 이제 공개하는 게 아마 좀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지 어떻습니까? 네, 예전에 차관급 인사를 할 때는 보통 임명장을 국무총리가 수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은 장관들에게 수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대통령이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임 차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행보다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차관급 인사 중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인사 5명이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을 더욱더 신경을 쓰고 힘을 실어주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차관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요? 네,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라고 하면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주십시오. 라고 당부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예. 이도훈 대통령실 네. 대변인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 주말에도 나왔던 그런 표현이고 네. 차관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미션이 아닌가 아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권 카르텔 얘기인데, 자, 우리 정부는 또 반카르텔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뜻을 전달하고 싶은 건가요? 네, 이권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피력해 왔던 것은 네. 사회 곳곳에 이권 카르텔이 있고 이것을 뭐 척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임무인데 일선에서 뭐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이라든지 또 전 정부의 기조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표출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의 발언은 차관들이 실무를 하면서 이런 이권 카르텔 그리고 전 정부의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이걸 바꿔달라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정무적 기조에 관련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권 카르텔 때문에 아마 감사원 50명 증언한다 소식도 있는데요. 전방위적으로 카르텔 뿌리 뽑기 본격화될 모양새인데 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지금 사교육 카르텔하고도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후속 조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어제까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261건에 이르릅니다. 그동안 네. 접수를 받았고 앞으로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요. 일단 교육부 같은 경우 이 신고를 분석을 해보니까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사례도 접한 것으로 나오고 예. 또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도 2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일단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육부는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의 허위 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신고가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 언제까지 신고센터 운영을 합니까? 네, 중간에 일단 신고 사례를 접수를 하고 집계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신고센터는 운영이 되는데 일단 지난달 6월 22일에 시작을 했는데 네. 6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자, 대통령실 신고 접수건을 살펴본 뒤에 필요하다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이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 SNS에 글을 남겼는데 이게 뭔가 의미심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 정부 지금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도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평화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책 소개를 하면서 네, 책 소개는 최근에 계속 문 전 대통령이 이어왔던 행보였었죠. 그러면서 언급을 한 것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라고 했고 그러지 네.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고 남북 관계는 후퇴하고 평화는 위태로워졌으며 국민 소득도 정체되거나 감소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자, 흉내를 내다가 갑자기 예. 홍준표 시장 목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고 제가 아침에 좀 목이 덜 풀린 것 같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밍이 좀 묘합니다. 네. 대통령 자유총연맹에서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는데 또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아니다. 이 직후에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었고 또 네. 자유총연맹 행사에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 정부를 겨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의 전임 정부에 대한 공격
또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의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노태우 정부 북방 정책을 축혀 올린 것은 노태우 정부는 이제 굳이 분류하면 국민의힘 계열 정부였거든요. 네. 근데 그 국민의힘 계열 정부의 북방 정책을 민주당 계열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개성을 했고 그 결과는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부는 결과가 나빴다. 그럼 윤석열 정부도 이런 식으로 가면 결과가 나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메시지는 이미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메시지로 봐야 된다. 특정 분야에 국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쪽이 공격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국한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특히 뭐 민주당 내부의 이슈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아직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SNS에 공개된 사진 보면 얼굴에 반창고도 있고 네. 뭐 멍들어서 얼굴 부어 있는 모습인데 왜 이런 겁니까? 네, 눈썹 위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 또 이제 얼굴이 부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자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책방에서 공개한 사진에 나타나 있는 문 전 대통령 최근의 얼굴인데 네.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서 얼굴에 왜 멍이 드셨나, 왜 다치셨나 이런 걱정 섞인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을 방문한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대신 댓글을 달았는데요. 반창고는 벌에 쏘여서 붙인 것이고 멍과 붓기는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것이다 라고 댓글을 통해서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어제 나온 소식에 따르면 방통위가 내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 처리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5일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통위원장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죠. 어제 3일에 위원들 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 회의 의결 안건으로 일단 상정했습니다. 네, 자, 의결하려면 방통위원들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방통위원 구성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의 추천을 네. 받은 인사들이 구성을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방통위원 현재로서는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이 1명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면 2대1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TV 수신료 분리 같은 경우는 분리징수 같은 경우가 가결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이제 가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기자회견을 연 다음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 단식하겠다. 네, 이런 방침입니다. 자, 방통위가 이 개정안 의결을 하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이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안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의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행정부 내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필요한 절차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게 맞느냐라는 취지에서 비판도 있고 한편에서는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입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절차는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제가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시행령을 공포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전기료에 같이 이제 봤는데 한전이 바로 시행할 게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KBS 수신료 낭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네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했는데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서 징수 비용이 현저히 증가해서 위탁 수수료라든지 수신료 수납액보다 징수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징수 비용. 이런 우려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안에 따르면 수신료 고지와 징수를 다 전기요금과 분리하는데 고지 행위라도 전기요금과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내놨고요. 그리고 수신료 청구서를 또 제작을 해야 될 텐데 이 여건을 확보하고 또 수신료 청구라든지 수납 방법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이런 절차를 거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수신료에 대해서 계속 KBS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KBS ETV에 대해서 특히 공세가 이어지고 ETV요? 있습니다. KBS ETV. 네, 공영방송으로서 한참 함량 미달이다라고 하는 게 국회 과방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고 특히 이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방통위 제어가 심사에서 KBS ETV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제어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한 30여 년간 세금처럼 이렇게 징수가 됐던 이 KBS 수신료 만약 분리 징수가 된다 그러면 뭐 7월 안에도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BS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네,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징수할 때는 네. 사실 우리나라 수신료는 비싼 편은 아닌데 이 통합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잘 거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근데 분리 징수가 시행이 될 경우는 이제 수천억 원 규모의 수입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S는 현재 입법 예고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아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권이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